언제부터 구조 활동을 시작하셨습니까? 제가 2020년도부터 구조 활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2020년도는 많은 카지노에 감금되어 있는 사람들을 구조를 했는데 2-3년 전부터는 그 양상이 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는 젊은 친구들이 살려달라고 구해달라고 연락이 오더라고요. 2-3년간 그러면 몇 명이나 구조를 하신 거죠? 지금 2-3년간 해마다 작년에는 제가 한 40명 가까이 30-40명 그리고 올해 벌써 50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희가 그 피해자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미리 받아봤는데 대체로 네네. 젊은이들이더라고요. 남녀를 가리지 않고. 그 청년들은 얼마나 감금이 돼 있었던 건가요? 일반적으로 보면요. 보통 제가 지지난주에 구했던 한국에서 온 친구들은 5일 정도 있었고요. 감금 상태가요. 그리고 보편적으로 제가 구한 친구들 평균적으로 따지면은 3-4개월에서 6개월 정도. 예. 그리고 길게는 1 년에서 1년 반 이상 있었던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 어떤 식으로 구조를 했는지를 질문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게 앞으로도 구조 활동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밝히지 않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시면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아닙니다. 이제 이것이 이번 일을 통해 가지고 우리나라 정부를 비롯한 여러 가지 좀 기관에서 이제 이걸 캄보디아 내에서 뿌리 뽑기 위해서 나섰으니까 저도 이제 모든 것들을 다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예. 어떤 방식으로 구조를 하는 겁니까? 보통은 캄보디아 오면은 중국 조직들이 하는 첫 번째 일이 우리 한국 젊은 친구들의 여권과 핸드폰을 빼앗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고 보통 1 달, 2 달, 3달 있으면서 일하는 근무 태도가 좋다거나 그런 친구들은 핸드폰을 다시 넘겨주는가 보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들이 이제 한밤중에 아주 한밤중이나 새벽 2 시, 3 시, 4시 이때 저한테 전화가 걸려옵니다. 그러면 구조를 원하는 그 피해자들과 연락이 닿으면 직접 범죄 단지에 들어가서 데리고 나오는 겁니까? 그런 경우보다는 주로 문까지 나와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 거기는 중국 마피아부터 해서 캄보디아 사람들이 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들어가서 구할 수는 없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까지 일단 나와라. 문까지만 나오면 그 앞에 차를 대고 제가 태워서 바로 푸놈펜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빼거나 아니면은 여권이 있는 상태에서는 공항으로 직접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구하지 못하는 피해자들도 어느 정도 있습니까? 지금 2-3명 정도가 지금 구출을 기다리고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한 친구는 연락이 지금 저와 거의 다 끊어진 상태입니다. 아마 탈출하려는 그 계획이 좀 탄로가 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혹여라도 추가 피해도 우려되기 때문에 방송을 보는 시청자들께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이쪽 뉴스 뜰 때마다 항상 댓글을 제가 조금씩 쓰는데 "제발 오지 마십시오. 제발 속지 마십시오."라고 제가 멘트를 답니다. 여기 와서 구출한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 먼저 오지 말아야 됩니다. 한국에서 캄보디아나 동남아에서 아무리 그 1,000만 원이다, 한 달에 10,000불을 주겠다는 고수익으로 요구를 해도 오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어려운 시기와 시간에 어려운 인터뷰를 해주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시아누크빌, 캄포트, 바베트, 범죄 단지가 있는 캄보디아 도시들입니다. 카지노나 호텔 부지 등을 개조해 감금 시설을 만들었습니다. 이것뿐 아니라 국경지대를 중심으로 넓게 퍼져 있습니다. 국제인권단체가 확인한 곳만 50개가 넘습니다. 고수익 취업을 미끼로 외국인들을 불러 모은 뒤 범죄에 가담시키고 고문을 하고 살해까지 서슴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산업화된 범죄 소굴입니다. 캄보디아 정부도 묵인하거나 유착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한국인이 납치 감금된 사건은 2022년 1건에서 2024년 220건, 올해 8월까지 330건으로 폭증했습니다. 범죄 단지에서 고문을 당하고 숨을 거둔 청년 박모 씨, 그가 생전 가족에게 요청한 도움, 그 마지막 한마디는 돈을 보내달라였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고문을 당하다 숨진 대학생 박모 씨는 지난 7월 17일 가족에게 학교에서 단체로 해외 박람회를 간다고 말하곤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박 씨로부터 다시 전화가 온 건 8일 뒤였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에 감금돼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럼 네 지금 개인정보 다 팔렸나? 당연한. 박 씨는 자신 명의의 통장을 범죄 조직에 넘겼는데 그 안에 있던 조직의 자금이 한국에서 사라졌다고 했습니다. 박 씨가 캄보디아에 가도록 유인한 한국 대포 통장 모집책이 박 씨 통장에 있는 5,700만 원을 몰래 빼돌려 잠적했다는 겁니다. 팀장님이 내가 통장에 있는 그 돈 다 들고 날랐다고. 우리 지금 어디가 있는지가 궁금한 거지. 그러면서 자신에게 책임이 있고 8월 5일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팔려갈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전까지 갚아야 된다고. 한국에서 못 나간다니까 한국에. 미얀마 보내서 일해야지. 가족은 박 씨와 통화한 직후 곧바로 경찰과 외교부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즉각적인 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박 씨는 가족과 통화하고 얼마 되지 않아 다른 조직에 팔아넘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박 씨는 이 시기를 전후해 고문을 받다가 지난 8월 초 심장마비로 숨졌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약 투약을 강요당한 정황도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우리 전에 마셔 빨리 더 세기. 박 씨의 시신은 2달 넘게 한국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은 박 씨를 캄보디아로 유인한 한국 모집책이자 박 씨의 대학 동기인 홍모 씨를 통해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 조직과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이 연계돼 있는지도 확인하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숨진 박 씨가 가족과 통화할 때 바로 옆엔 범죄 조직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박 씨가 말할 때마다 끼어들고 협박했습니다. 전화기를 빼앗아 돈만 받으면 된다며 가족들에게 직접 송금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정영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박 씨가 가족과 통화해서 5,700만 원을 갚아야 한다고 말하던 도중 누군가 전화를 뺐습니다. 자신을 합법적인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한 남성, 캄보디아 현지 범죄 조직의 조직원입니다. 저희가 그 카지노 사무실이거든요. 온라인 카지노 사무실인데요. 합법적으로 운영하네요. 카지노고요. 조직원은 박 씨 가족에게 사라진 조직 자금 5,700만 원을 달라고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사고 생겼으면 사고를 해결해 주셔야 되는 게 답이지 않습니까? 양아치도 아니고요. 저희는 그냥 저희 돈을만 그냥 받으면 되는 거고요. 박 씨를 캄보디아로 보내고 그런 박 씨 통장에서 돈을 빼돌린 한국 대포 통장 모집책을 찾아서 경찰에 신고하라고 종용까지 했습니다. 그분 찾으시면 되잖아요. 그분 찾고 저희 돈 반납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한국에서요 경찰에 신고해가지고요 몽땅 잡아 넣으라고요. 넣어버려요 그냥. 박 씨가 말할 때마다 끼어들어 검열하듯 따지고 들었고 그만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 지금 솔직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겁먹은 듯 조직원의 말을 그대로 전했습니다. 일단 일부터 해결해 주세요. 또 일부터 일단 해결해야 되거든. 가족은 박 씨가 감금된 곳이 어딘지 물었지만 조직원은 답을 피했습니다. 지금 있는 곳이 어디라고요? 어린 거는 그건 상관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조직원들은 조선족 말투를 쓰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대화 중간 옆에선 중국어도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현지 경찰은 박 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인 3명을 검거했습니다. 또 살해에 가담한 다른 핵심 용의자들도 쫓고 있습니다. JTBC 정영재입니다. 네, 저희는 캄보디아에서 극적으로 돌아온 20대 피해자도 만나봤습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다가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이자를 부과하고 캄보디아로 가면 빚을 탕감해주겠다며 보낸 겁니다. 이 청년은 3층 높이의 범죄단지에서 뛰어내려 탈출할 수 있었습니다. 이서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0대 남성 A씨는 지난 6월 막대한 이자를 부과하는 불법 대부업체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아니 돈은 다 갚았는데 이제 추가적으로 원금 남았다고 이제 원금 이상으로 배 이상으로 돈을 다 넣었었어. 협박을 일삼던 대부업체는 캄보디아에 다녀오면 대출을 탕감해주겠다며 항공권까지 끊어줬습니다. 계속 문자로 괴롭히니까 그래서 이거 하면 끝내주겠다 그러고 추가적으로 왜 목돈도 이래서 캄보디아 땅을 밟자마자 범죄단지 웬치로 끌려갔습니다. 이제 중국인 6-7명 모여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들어갈 건데 원상 이후로 핸드폰 바꿔야 된다.
팔아 넘겼다. 납치된 거고 집에 이제 3천만 원 몸값을 요구를 하더라고요. 보이스피싱 일을 거부하자 밥을 굶기며 감시 인원 2명이 붙었습니다. 납치 일주일째 되던 날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3층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뛰어내리면서 다리를 크게 다쳐가지고 이제 바로 50m 옆에 있는 바로 그러니까 옆집 민가에 숨어 있었거든. 그 동네 사람들 그거 도움 받고. 하지만 주말이라 한국 대사관 문은 닫혀 있었습니다. 문이 닫혀 있고 캄보디아 경비가 있으니까 피를 흘리고 막 이래 갔는데 또 주말이라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지나가던 한국인 건설업자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진짜 길 가는 한국 사람 붙잡고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공사를 몇 번 한 적이 있는 인테리어 뭐 그쪽에서 일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네. 그 사람이 이제 아는 대사관 직원 연락해서 출근해가지고 이제 온 거거든요. A씨는 귀국하자마자 자신을 팔아넘긴 대출업자 등을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JTBC 이서준입니다.